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매우 강한 상황인데 중국은 정반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중국은 MLF, 금리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MLF는 중국 내 시중은행이 인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금리예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양책으로 여겨집니다. 금리를 동결하면서 부양책을 기대했던 시장의 실망 매물이 출회하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MLF 금리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MLF 금리 동결은 사실상 LPR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공식적으로 LPR이 동결되면서 시장에 2차 실망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준의 부양책을 집행해야 하지만 대규모 부양책은 필연적으로 통화 약세를 불러일으켜요. 어느 정도의 자국 통화 약세는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것도 적정 수준일 때 좋게 작용을 합니다.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대규모의 부양책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당국이 증시 급락에 약 2조 위안, 하나로 약 372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사실 부양책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항생 선물지수 일봉이에요. 2023년 1월부터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하락 채널이 형성되고 있는데 보시면 채널 하단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근 반등에는 기술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봐요. 거래량도 작년과 비교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접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채널도 보시면 하락 채널이라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것도 있고요. 접근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지 말씀드릴게요. 관련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항생 선물지수 일본과 비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인, 시앱이라고 할게요. 인은 쉽게 말해서 중국 우량주 50개를 3배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3배 숏 ETF는 양이고요. 시앱은 중국 기술주를 2배 추종하는 ETF예요. 반대되는 숏 ETF는 없고 1배수가 K앱입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메이탄 등이 시앱의 대표적인 투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주황색 선이 인이고 파란색 선이 시앱이에요. 작년 1월부터 항생 선물과 흐름 자체는 동일시하고 있어요. 인이 3배 레버리지이고 시앱이 2배 레버리지임에도 8월 정도까지는 수익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갑자기 큰 폭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원인은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라고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중국 기업들은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기술주는 규제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중국 기술주가 100%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중국 기술주의 독점력과 데이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 그게 2023년에는 규제 강화의 강도가 다소 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시앱이 비교적 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인이 조금 더 리턴이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요. 인과 시앱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쉽게 항생 채널 하단 지지에 따른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채널 상단이고 손절 라인은 채널 이탈로 잡으면 되겠죠. 손익비가 2대1이 약간 넘으면서 괜찮은 손익비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채널 방향 자체가 하방이라서 채널 돌파하지 않는 이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합니다. 채널 돌파가 쉬워 보이지가 않는 게 공산당 독재체제 하에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봐요. 불확실성이 크면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 대만과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부동산 리스크도 시한폭탄처럼 잔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넷플릭스, 테슬라 실적 발표와 PC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 FOMC와 M7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매우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 증시는 미국과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에 단기적으로 일부 구성하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소개해드렸고 매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